학생들의 그 영어를 사교육에서 지도한 지 한 30년 경력이 된 사람으로서 학생이든 어머니든 영어 공부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오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은 이 수능 시험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왜 생겨났냐면은 그 전에 뭐 학력고사라든가 아니면은 본고사가 좀 맹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수능 시험을 만든 것인데, 과거의 시험들이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해도 학생들이 영어도 한마디 말을 못한다, 이러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수능 영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영어가 만들어진 지 지금 벌써 한 25년 이상 경과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영어를 말을 잘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보다 영어의 그 질이 하향 평준화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제도를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능 영어에서 어떻게 1등급을 받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이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수능 영어는 아카데믹한 영어입니다. 이 수능 영어는 일상 회화도 약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요 그 초점이 아카데믹한 영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능 영어는 영어 자체를 일단 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여기에 비문학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영어를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요 영어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비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수능 영어를 100점을 맞아가지고 1등급이 됐는데, 이렇게 지문을 하나하나 해석을 시켜보면 어떤 경우는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맞췄는데도.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맞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자기가 맞출 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자체는 좀 모르지만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맞췄다는 것이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맞았어도 영어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 뭐 한 90점 정도인데, 영어 자체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비문학 실력으로 보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문학을 잘하려면 당연히 독서량이 많아야 되겠죠. 독서량이 많은 학생이 영어도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능 영어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영어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문법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휘력이 있어야 되겠죠. 수능 영어에 나오는 이 영어 지문들은 전부 다 그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 교수들의 논문에서 발췌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영문법 실력이 없으면은 분석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저 영리한 건지 아니면 바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능에 영문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딱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영어 문법을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문법을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어법 문제는 하나만 나오지만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영문법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예전처럼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외우라고 하면은 별로 이렇게 따르질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선생들은 학생들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이렇게 영어 단어를 뭐 쓰면서 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들이 있는데 그러한 선생들 말은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쓰면서 외우질 않으면 단어들이 이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독해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단어를 또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일하지 않고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려면 영문법과 어휘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해와 우리가 영작 연습도 하고 그러면 영어 자체가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한국말로 해석을 해놓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 자체는 잘 되는데 이 비문학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이 비문학 실력을 갖춰서 지문에 대한 그 문해력이 높아져야 수능 영어의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부 미국에서 이제 뭐 대학교 학사나 석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다가 예능 프로 같은데 몇 번 출연해가지고 인기를 얻게 돼서 한국에서 아예 눌러 살면서 영어회화 회사를 차린다거나 거기 직원으로 일하면서 광고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광고 프로에 나와서 한국의 영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한국 영어라는 것이 이렇게 수능 영어를 보면 전부 다 미국의 대학 교수들의 논문에서 발췌하기 때문에 한국 영어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그 미국 대학 교수들의 논문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로 그 영어 회화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영어 회화는 우리가 영어의 그 등급을 나누자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영어 회화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이제 학교의 아카데믹한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회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문법이라든가 어휘 같은 게 뭐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 영어니까. 근데 이제 이 논문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논문 영어는 영어 회화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영문법과 어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딱딱하지만 포멀한 그러한 영어 표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저기 예능 프로에 나와서 수능 영어를 풀어봤는데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를. 원어민인데도. 그런 경우는 그 왜 틀리냐면은 물론 이제 영어를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죠.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독서량이 부족해가지고 그 지문을 갖다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읽어서 읽는 것 자체는 잘하겠죠. 근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독서량이 부족해서 틀렸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어민 선생이라 할지라도 독서량이 부족하면 수능 영어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능 영어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아카데믹한 영어를 만약에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그 영어 실력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능 영어를 미국에 이제 주립대나 이런 데서 인정하기 때문에 토플 점수와 상관없이 수능 영어 점수만 가지고 미국에 그 유학을 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